2022년도 트렌드 리포트를 전망하다 보니까 뭔가 사람 냄새 나는 컨텐츠, 인간적인 거 뭐 이런 컨텐츠에 대한 소비자들 니즈가 많아지고 있잖아요. 그럼 종이책이 맞죠. 그런데 이게 맞는지 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내는 책이 트렌드 책이잖아요. 트렌드 책은 속도가 생명인데 가장 최신의 어떤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거는 종이책은 시차가 좀 발생하니까 트렌드 리포트를 전자책으로 돌려서 디지털로 발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네, 안녕하세요. 엠브랜TV 인도카입니다. 오늘도 때로 나왔습니다. 이유가 뭐냐? 2026 트렌드 모니터가 주간되었습니다. 와, 하나도 안 웃네. 영혼을 좀 넣어서 웃어주세요, 좀. 1년 만에 또 큰일을 하셨는데 작가분들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직장인 모드로. 자, 직장인 1번! 엠브레인 콘텐츠 사업부의 최선이라고 합니다. 박수! 안녕하세요. 엠브레인 컨텐츠 사업부 이진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엠브레인 컨텐츠 사업부 최다솔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엠브레인 컨텐츠 사업부 이은영입니다. 자, 여기 보니까 작가분들이 또 이제 큰일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막내 이윤영 매니저님도 작가 들어가셨어요. 이름 한 줄 넣어주고 이름 왕창 내려준 거 아니야? 그런 거 같죠, 그죠? 의미가 있으니까. 아우, 야, 직장 생활 진짜 장난 아니게 잘하시네요. 귀염 받으세요, 혹시? 너무 귀여워요. 손이 작아요. 얼굴만 봐도. 자, 보니까 이번에 출판사로 등록을 하셨어요, 엠브레인이. 뭐 출간을 다른 것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, 그러면? 알 수 없죠. 알 수 없는데 지금 계획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큰 변화를 했었잖아요. 종이책에서 디지털 리포터로 좀 변화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15년 동안 그 해의 트렌드를 전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디테일하게 각 산업 영역별로도 된 트렌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런 니즈들이 좀 있어서 아마 그런 방향 쪽으로 또 출간 계획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아, 보니까 책이 공짜예요. 공짜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공짜로 풀었다. 뭐 이렇게 그냥 시험적으로. 내년에 그렇다. 공짜가 또 될지는 모른다. 알 수 없다. 아, 좋네요. 예. 그럼 다른 그 작가들도 출간 의뢰를 엠브레인에 할 수도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너무 좋네. 너무 좋을까요? 누가 내부에서도 할까요? 출간을 할 사람들은 좋네. 책을 나오면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도 하고 책 쓰는 작업들이 저도 뭐 같이 이제 해봐서 기억이 좀 많은데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눈물 없이는 얘기할 수 없는 에피소드도 많고 벌써 눈물 흘리시나? 네. 집에 있는 그 고양이도 잘 못 보셨을 거고 막 헤어졌을 텐데 자, 이번에 책을 내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뭘까요? 이윤영 매니저님. 이번에 처음 이제 나이 모형론이라는 한 파트를 저 이렇게 매니저님 셋이서 나이 무용론? 네. 맨 세 번째 챕터? 네, 이렇게 세 명이서 맡아서 이제 원고를 좀 만들게 됐는데 논리를 처음에 제가 생각한 거랑 쏘다 보니까 달라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거 배치하는 게 전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 AI 힘을 빌리지 않습니까? AI도 아직은 사람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. AI의 한계를 체감하시고 우리 이진아 매니저님은 이제 굉장히 베테랑이시잖아.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이게 리포트 형식으로 바뀐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잘 안 오고 그게 좀 힘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좀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독립을 한 거잖아요. 저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질병도 많이 없고 두통이랑 막 위장이랑 막 난리가 났었어요. 지금 어때요? 지금은 싹 나았어요. 원고 끝나고 이게 출간 원고 딱 밀어내고 난 다음에 다음 날부터 괜찮아. 바로 다 나왔어요.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해요. 우리 다솔 매니저님은 그 와중에도 운전면허도 따시고 운전면허는 이제 다 끝내고 이제 준비를 했고 그러니까 저는 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전자책 작업 준비를 이번에 시작하게 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떤 전자책으로 만들까 이걸 좀 정하는데 고민이 많이 됐었고 그 형식 고민하는 것도 엄청 시간과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. 뭔가 알아보거나 이런 것들도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출판 뭐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가장 고민이 많았었을 텐데 이번에 첫 시도고 이게 잘 될까 계속 불안불안하잖아요. 방향성에 대한 고민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.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작업이 한 1, 2년 한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15년 동안 오래 했던 작업이라서 사실 저희 사업부만의 정체성이 녹아져 있는 상징적인 작업이잖아요. 근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. 그다음에 또 종이책은 또 종이책만의 물성이 또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걸 또 포기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지도 좀 고민이 됐고 2022년도 트렌드 리포트를 전망하다 보니까 뭔가 사람 냄새 나는 컨텐츠, 인간적인 거 뭐 이런 컨텐츠에 대한 소비자들 니즈가 많아지고 있잖아요. 그럼 종이책이 맞죠. 그런데 이게 맞는지 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내는 책이 트렌드 책이잖아요.
트렌드 책은 속도가 생명인데 가장 최신의 어떤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거는 종이책은 시차가 좀 발생하니까 트렌드 리포트를 전자책으로 돌려서 디지털로 발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게 결정이 맞는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거 그게 심적 고통이 좀 남달랐죠. 원고를 이전에 출판사에 밀어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마케팅이나 뭐 강의나 맞아요. 이쪽만 격정했는데 이게 출간 자체를 고민해야 되는 게 완전히 새로운 숙제고 급이 다른 문제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출판사를 또 대행을 하는 그러니까요. 업무가 된 거니까 예전에는 책을 딱 쓰고 원고를 보내면 약간 한 달을 좀 쉬었죠. 그렇죠. 쉬고 이제 저희 우리 나름대로 저기 좀 남이섬 여행도 가고 가고 뭐 그러니까. 이런 일이 이런 얘기 해야 있었는데 되나? 원고를 몰아내고 또 저희는 또 출간 편집 헤드라인 작업 그렇죠. 이 작업까지 이미지 작업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정신이 없었던 큰일 하셨네. 상주였던 것 같아요. 이게 들어보니까 큰 일을 엄청 하셨어요. 보니까 책 내용 쓰는 것도 이게 뽀글뽀글한데 책 외형을 만드는데도 공력이 엄청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. 시차도 뭐 고민하셨던 것 같고 자 고생들 하셨고요. 그래도 일이 더 가지 않았어요? 막내라서. 제가요? 자, 더 얘기는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. 예. 자, 이게 쓰다 보니까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기억에 남는 테마가 이거 진짜 맞는 것 같다. 또는 이 사건은 맞아,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야. 쓰시면서 또 사례 찾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. 그거를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데 어떤 사례가 제일 기억에 남았었어요? 이진아 매니저님은? 저희 리포트의 사례로도 들어갔었던 이제 라부 문화, 퍼글러 같은 좀 이상한 인형들이 유행을 많이 했었잖아요. 저희가 딱 봤을 때 뭔가 귀엽거나 이쁘거나 그렇지 않은 인형인데도 사람들이 그걸 사기 위해서 막 웃돈까지 얹어서 사는 그런 모습들? 그런 게 되게 이유가 뭘까를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책을 쓰면서 사람들이 이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조금 어설프고 좀 이상해도 그걸 귀엽게 이렇게 봐주고 좀 새롭게 봐주는 그런 트렌드들이 생겨나고 있구나 라는 좀 점을 생각해봤고 이게 약간 완벽한 AI의 반사효과? 그래서 어제 그 퍼글러 인형 이제 저도 실물로 처음 봤는데 진짜 이상하게 생기긴 했어요. 빨 느낌이 안 좋아요. 자, 우리 다솔 매니저님은 어떤 사례가 더 기억에 남았어요? 그 이제 나이무용론 파트에 저희가 담았던 내용이기도 한데 한 몇 년 전에 삼성전자에서 수련회를 했던 영상이 좀 최근에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. 거기에서 젊은 세대들이 좀 네, 와 되게 멋있다, 대단하다 이런 반응들을 남겼던 그런 사례들을 담았었거든요. 근데 그게 사실 예전에는 그런 사내 문화 같은 게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되게 그런 꼰대들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잖아요. 근데 시간이 또 흐르니까 오히려 그런 경험들을 좀 하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구나라는 점이 저는 좀 놀라웠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거에 어떤 결핍을 좀 느끼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알아차려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플래카드 행사를 하고 싶어 한다고? 그러니까 하고 싶어라기보다 그런 공감대를 서로가 나누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부러움이 살짝 있었던 게 그게 아닐까.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동경 아닐까요? 되게 없잖아 이거. 대기업으로. 집요하게 이런 식이에요. 네. 자, 우리 윤영 매니저님은? 저는 약간 요즘 유튜브에 킹받게 하는 영상이라던가 B급 영상이 제 알고리즘에도 진짜 많이 뜨거든요. 근데 저도 그걸 그냥 재밌다고만 하고 소비를 했는데 이번에 원고를 쓰면서 약간 요즘 AI로 사실 뭐 만들지 못하는 게 없잖아요. 뭐 글이라던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AI 영상 컨텐츠 막 AI 먹방 이런 것도 나오는데 오히려 그렇게 사람이 한 어설픈 영상이 더 재미를 얻고 공감을 얻는다는 게 저는 깊이 공감을 했던 파트라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우리 부장님은 저는 다 기억이 나요. 다 기억이 나겠죠?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몇 개만 고른다면? 전체적으로 모든 파트에서 공통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딱 진짜 니치 타겟팅이 정말 중요해졌다. 니치 타겟팅? 그 틈새가 정말 중요해졌다. 저희가 요번에 사례를 꼽은 것들을 보면 대중에게 다 모두 먹히는 컨텐츠인가?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마 저희 리포트를 보고 나서는 내가 몰랐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. 그걸 보시면 공통적으로 내가 좋아하지 않은 컨텐츠일 수 있는데 인기를 끈다거나 인기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너무 좋아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모든 파트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진짜 니치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다. 영향력이 좀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.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자, 그거는 이제 트렌드 앞담화 얘기에서 지금 뒷담화 얘기니까 그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를 지적해 주셨어요. 갑자기 내용으로 훅 들어가면은 인트로 느낌이 안 나요. 아이고, 전문가스럽게 얘기를 첫 이렇게 번째는 해야죠. 그런가? 첫 번째 파트는 인트로 얘기라서 자, 이 끝으로 그러면 한마디씩 이 책
책 누가 봤으면 좋겠고 어떤 책이다. 요 적재성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서 해주신다면? 저 이거 무료로 배포되니까 이쪽 보셔서 많이 클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무나 보실 수 있어요. 많이 오셔요. 자, 결론은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봐주세요. 좋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